저는 8일날 목요일이죠. 저녁 7시 반에 우리 당산동 사무실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 형성을 위한 긴급대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원회 안에서 참석할 수 있고요. 제가 회원회 안에서 참석한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은 부분은 이런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문제에 당원격인 회원이 아닌 분들까지 모시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분들과 몇몇 정치적으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정치 세력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온 정치적인 어떤 전문가 몇 분도 오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개별적인 새로운 정치 세력 형성에 대해서 고민한 회원분들께서 몇 분이 발제를 하실 거고요. 또 몇 분은 긴급 제안을 하실 겁니다. 그날 토론회를 통해서요. 제가 볼 때 약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와 대표적인 이 정치 전문가분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또 몇 분들이 개인적 입장에서 발표를 하고 또 몇 분들이 그런 세력 형성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기성 정치는 끝나가고 있다. 많은 언론들은 한국의 보수가 끝이 나고 있다. 기성의 수구, 골통 보수가 끝이 났다 이야기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저는 한국의 야권 또한 기득권 정치 구조에 안주해왔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끝나갈 때 같이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어둠이 내려도 완전히 이들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은 채 정계 개편을 하고 이런저런 행태를 통해서 다음 대선에서는 이들 중에 기성 정치권 여야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들이 끝이 보이고 있다. 시간이 문제지 머지않아서 이들은 한국 정치에서 사라질 때가 되어 간다는 것은 저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단언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남 호남의 지역구도, 남북 분단의 분단 이념구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이 계층 갈등, 즉 지역, 그리고 이념, 그리고 세대, 계층, 이 갈등을 이용하면서 그들의 지지층을 각자 나누고 갈등을 부추기면서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선동을 해온 이들 방식의 정치는 이제는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야권에서는 막말 정치인에 불과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야권 주자 중에서 2위를 달리고 있고 오랫동안 1위 레이스를 해온 문재인 전 대표를 턱 밑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감한 선동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가 한 방송에서 이분은 자신은 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5만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 자기 위로는 비판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비판에 대해서 인색하다. 자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매우 인색하다. 언론사에 가면 항상 내가 패널로 출연하려면 문자가 그분이 주제로 다루어질 때 작가들이 얼마나 겁이 나면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이재명 시장 비하 발언은 각별히 조심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주로 이재명 시장이 토론의 대상이 될 때는 그런 문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재명 시장파 그리고 문파들이 안철수 파들이 서로 싸우고 난린데요.
제 말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옮기면서 싸우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는요, 이런 이재명 시장의 가치는 저는 별로 존경받을 만하거나 대단하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지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야당의 이 지지자들을 흔들고 있는데, 하물며 이 보수 진영, 새누리당으로 대변되는 이 진영에서는 아직도 탄핵에 참가하냐 마냐를 가지고 비박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친박들은 박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자신들의 마치 마지막 소명인 양 착각하고 자빠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고 새누리당을 배신했습니다. 새누리당을 자신의 마치 친위대처럼 쓰려고 했던 것이 박 대통령 아닙니까?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심판해달라고 자당의 유력 정치인을 거론해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이 박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공천에서 배신의 정치가 심판이 되었습니까? 어설픈 가짜는 친박 마케팅을 하며 공천을 둘러싸고 친박 비박 간에 벌어진 기상천외한 해프닝들을 통해 스스로 무너져 버리기를 자처한 정당이 새누리당이고, 그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당은 총선 패배 이후에도 박 대통령의 앞잡이 당으로서 그의 한마디로 가신이던 이정현을 당선시켰습니다. 당대표로요. 제가 이정현 당대표 되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인간성일지 모르지만은 17계단을 걸어 올라와서 꽃가마를 탄 국민에게 봤을 때는 저것은 국민 승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탄핵 사태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하니 뭐니 하면서 국회의장 물러가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결의안 받아들일 수 없다 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최순실 일가를 지키고 그 국감을 막고 우병우를 지키기 위해서 벌였던 쇼라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정현을 도와서 새누리당을 최순실 방탕정당으로 만들어버린 그 부역자들은 정계를 떠나야 마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도 박 대통령한테 이런저런 안을 만들어주면서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이제 변화의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정치가 국회에서 최순실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 불똥이 마침내 박 대통령한테 튀어서 박 대통령을 정리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국가의 시스템을 직접 정리하겠다고 저 난리들입니다. 이것은요, 정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한마디로 의문을 던져준 사건입니다. 오늘날 민주적인 이 공화국의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 간의 관계는 철학적으로는 사회 계약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회 및 국가 성립의 역사적 논리적 근거를 평등하고 이성적인 개인들 간의 계약으로 고하려는 이론이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데요. 자, 사회 계약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인 자연 상태에서 이미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계약에 따라 국가라는 조직을 출발시켰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대의민주주의, 즉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대리인을 뽑아서 국회의원이고 지자체고 대통령으로, 또 대통령이 자신이 주요 사람들을 임명해서 국가를 꾸려갈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위임, 즉 권력에 대한 위임을 배신하여 사적으로 권력을 사용했다거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패를 저질렀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위임시킨 고유의 권리를, 국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국민들은 정부에 저항하여 정부를 다시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것이 사회계약론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회계약론은 부르조아 혁명, 즉 프랑스 혁명 같은 부분, 또 미국의 독립혁명, 이런 부분에서 현대 사회의 국가에 대한, 근대 국가의 현대 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핵심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은요, 외관상으로는 대의민주제의라는 형식적인 틀만 갖춰져 있지, 국민이 그들에게 위임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마디로 하는 기득권 정치 엘리트라고 부르기도 입이 더럽습니다. 기득권 정치꾼들에게 한마디로 넘어가 버렸던 겁니다. 이들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그 권력을 쓰려고 했고, 돈이 많은 재벌, 대기업들에게 돈을 뜯어내어서 국민이 그들에게 위임하지도 않은 대가를 재벌에게 주면서 수많은 돈들을 축적하려고 했다.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 국민은 박 대통령에게 권한을 올바른 데 사용하라고 위임했는데 박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자신이 가진 많은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 권한을 법과 헌법과 법률에 없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그 기업을 위해서 국민연금 수천억을 손실시키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권력이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사회의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는 요연한 상황이고 언제 이것들이 갖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자랑스러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힘이 없고 약하고 서민들이라는 이런 국민들을 올바로 자신들이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경제적 민주주의, 힘이 센 사람이 모든 경제적, 정치적, 법적 권력을 휘두르면서 돈을 더 벌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힘이 세든 약하든 돈이 많든 적든 경제적인 어떤 틀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라는 부분을 정면으로 위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갖춘 것이 마치 민주주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고요. 운동권 동원이 아니라 참가자의 80.5%가 한 조사에 의하면 스스로 판단에 참가했다는 거고, 절반 이상이 처음으로 이런 시위에 참가한 초보고 친구, 동료, 가족이 같이 온 사람의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50대 이상이 2008년보다 3배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 참여자 중에. 가족 동반한 40대 여성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쇠고기 광우병 시위 때 참석한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 한마디로 사회계약론에 의해서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위임한 권력이 잘못 사용되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권 스스로가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최순실과 더불어서 무슨 놈의 총리 문제가 등장을 하고 무슨 놈의 견인이 정계 개편이 등장을 합니까? 자, 한 유력 보수 세력은 언론들을 동원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자신들이 방향을 던지고 원로들을
뭐 17명이 퇴진 일정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바람을 좀 잡은 다음에 대통령이 그걸 받으면서 자신들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민에 의해서 꼼수 쓰지 말라고 여지없이 거부당해버렸습니다. 창피스럽게 돼버렸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벌어진 혼란, 또 박 대통령 주변이 회복되는 듯이 보였던 착각은 그런 일부 썩은 보수 세력의 착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낙후된 정치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당선, 샌더스 열풍, 그리고 유럽에서의 극자 극우 열풍, 세계의 장기 불안과 저성장 양극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제3세계, 중동 등에 있어서는 전쟁과 난민, 이런 것들도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전부 다 경제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전 세계가 지금 갈등과 테러, 투쟁의 혼란에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도 이제 새로운 혁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혁명이 필요한 시기에서 정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기존의 여야당의 정계 개편이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그 대답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 과거의 집권에서 실력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줬던 입으로만 진보이자 국가 운영은 재벌연구소에서 받아서 했던 그런 정권들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보가 뭐고 경제가 뭔지 하나도 모르면서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국민을 속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성의 정치 시스템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정당이 나오고, 그 정당에서 민주적으로 정당이 꾸려가야 될 아젠다, 즉 의제와 정책 컨텐츠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런 대중의 토론에 의해서 대중이 원하는 정책을 지향하는 그런 정당이 나올 때가 되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목요일 12월 8일 새로운 정치 세력 형성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을 해 주십시오.